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6일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과거 보행자 보호시설인 볼라드가 있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비어있는 끝차선으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결국 좌측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튕겨나간 구급차는 인도를 덮쳤고 길을 걷던 중학생을 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평소에 인도로 걸어도 이제 특히 교통사고에서도 사고가 많으니까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해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의회에서는 보행자 보호시설인 볼라드 설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볼라드가 좀 있었는데 무장애 도시위원회 관련해서 활동으로 인해서 볼라드를 이제 없앴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안전시설물입니다. 이 가운데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형 볼라드 도입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방침상 모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치 기준과 강도 규정이 모호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때 대로변 볼라드 정비와 철거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감사 때 도에서 적발이 지적이 돼가지고 도에서 일대 정비를 하라고 계속 7차례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도 2017년에 정비계획을 실패해서 예산을 세워서 2019년에 무식동하고 단계동을 정비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긴급자동차 특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요 교차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요즘 10,000원으로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식비 부담은 더욱 클 텐데요. 강원대학교가 재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2,000원 저녁 뷔페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맛깔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제육볶음과 함박 스테이크, 잡채와 샐러드, 그리고 각종 반찬까지 종류만 15가지입니다. 바나나와 요구르트 등 후식도 있습니다. 근데 구성이 가격 듣고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왔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와서 놀랐어요. 그 잡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음식들을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격은 단돈 2,000원. 학생들은 오랜만에 지갑 사정 걱정하지 않고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요즘 밖에서 밥을 사 먹어도 저녁 먹을 때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 사이대에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2,000원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덜하고 보이듯이 이제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우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동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와 총동창회가 재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든든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0원의 저녁 뷔페를 마련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의 준비를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좀 지치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많이 거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대학교는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이 좀 더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명당 실제 식사 비용은 15,000원 수준. 학생들이 내는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와 동문들이 부담합니다. 후배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고 싶었던 선배들은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는 우리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는 이번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매월 1회씩 총 7차례에 걸쳐 2,000원의 저녁 뷔페를 운영합니다. 고물가 시대 후배들의 얇은 지갑을 걱정하는 선배들의 통큰 후원이 재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1980년 사복 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1980년 사복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73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으며 지난주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재석 의원 175명 중 174명 찬성으로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980년 사복 사건은 당시 석탄광업소의 부당노동 행위와 어용노조의 횡포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광부들과 주민들을 국가가 강제 연행, 고문, 인권 유린으로 탄압한 사건입니다.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과 국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은 이번 국회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피해자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수 선거가 여야 맞대결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거론되며 치열한 경선을 거친 끝에 결국 전현직 군수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심재국 현 군수와 한완기 전 군수의 세 번째 맞대결. 1승 1패로 맞선 두 후보가 이번에는 연속이냐 변화냐를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승부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심재국 평창군수 예비후보는 도내 현직 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심 후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8주년을 맞은 지난 2월 징검다리 3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지난달 말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선 8개 핵심 사업의 완성을 위해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8기서부터 9기까지 연속돼야 된다. 그래 우리 평창 국민들이 누구나 자부심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평창 돼서. 더불어민주당 한완기 평창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한 후보는 2차 경선 끝에 당 후보로 선출되며 본선행에 올랐습니다. 민선 7기 군수를 지낸 한 후보는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앞세워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평창은 심장이 멈춘 것 같죠. 그래서 이 심장의 동력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력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심 후보는 모두가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겠다며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다 키워드림 정책과 평창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권역별 관광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올림픽을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후보는 농업과 관광을 양축으로 지역 경제를 재편하겠다며 스마트 농업 전환과 6차 산업 육성, 올림픽 유산과 자연환경을 연계한 고원형 휴양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결론도 빨리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빨리 소통이 돼서 빨리 이룰 수 있는. 두 후보 모두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맞대결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8년에는 한완기 후보가,
2022년에는 심재국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5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년 동안 평창 유권자들은 단 한 번도 같은 정치 진영을 연속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정치 흐름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역 특성상 정당보다는 성과와 인물 중심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 군정의 연속이냐 변화냐를 두고 벌어지는 전현직 맞대결. 평창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 지역 출마 후보들이 깨끗한 선거 실천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지역위원회는 24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갈등과 반목이 아닌 강릉의 미래를 위한 정책 축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중심의 경쟁과 비방 흑색 선전 근절, 투명한 선거운동을 약속했습니다. 또 선거 결과 승복과 지역 화합, 시민과의 소통 등 5가지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강릉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우리 후보자들은 오늘 이 약속이 단순히 종이위의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무소속 후보들이 참석해 클린 선거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예비후보가 마을회관을 돌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회관 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철원군 동성읍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고향과 안보를 지켜온 분들이야말로 강원도의 영웅이라며 강원도 차원의 든든한 지원은 물론 남아있는 낡은 규제를 확실하게 걷어내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홍천군 남면을 시작으로 춘천, 원주, 삼척, 양양 등 마을회관을 돌며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 후보는 24일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병원 운영비 지원기간 연장과 응급실 적자 보전, 공중보건이 우선 배정 등을 건의하고 조합원 3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서명록을 전달했습니다. 우 후보는 과거 보수 정권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가 공공병원의 인력난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했다며 공단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객이 예약만 하고 취소하지 않거나 대남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42년째 전남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올해 초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원이라고 사칭한 남성이 식당을 방문한다며 오리 주물럭 3마리를 주문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비슷한 주문이 또다시 들어왔는데 역시 노쇼 사기였습니다. 집안이고 이렇게 막 이런 그런 상상도 의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거 오리 주물럭이나 그거는 다 버려야 되잖아. 이렇게 묻혀서 나가니까 식구들이 먹어도 돼. 그러지만 기분이 나쁘더라고 막.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올해 초 무안의 한 고깃집에서도 연예인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 팀장으로 소개한 뒤 식사를 할 때 마실 술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업주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되묻자 해당 남성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6,500여 건에 피해액은 1,256억 원 규모. 올해 들어서는 최근 석 달 사이에만 피해액이 614억 9천만 원이었고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예약 뒤 연락이 끊기는 이른바 단순 노쇼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며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예약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고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거나 사전 예약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납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 전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이므로 꼭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이 어려운 구조 속에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에서 생후 133일 된 아기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헤드니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잔혹성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이어진 가운데 아이 부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호송차를 팻말을 든 시민들이 가로막습니다. 사형을 외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친모의 학대로 삶의 끝을 마주해야 했던 생후 4개월 된 아기. 수십 곳에 이르는 골절과 장기 출혈, 반복된 학대 정황이 아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 친모가 아기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담기면서 친모의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친부는 친모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고 선고 공판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은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힘들긴 힘들죠, 육아하다 보면.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엄마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히며 친모가 아이를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동 방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학대가 확인된 경우 친권 제한과 박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 피해 아기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에 답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4일 오전 11시 30분쯤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진화 헬기 9대와 차량 40대, 인력 15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24일 현재 영월과 양구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